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추우시죠? 단디 입고 해야 됩니다. 추울 때는. 혹시 오늘 저를 처음 보시는 분 흔들어 보세요. 벗죠? 한 30년 정도 되네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지난주에 우리 공법에 대해서 개략적인 내용 꼭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봐야 돼요. 또 그거 안 보고 오늘 보면은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들으시고 돌아가시면 반드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아마 다음 주부터는 아마 이제 기본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조금 여러분들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한 주간 동안 해봤는데 어떻습니까? 할만해요? 할만해요? 딴 데 가면 예 그럽니다. 할만해요? 네. 진짜 그러지. 뭐든지 쉬운 건 없어요. 그러죠? 지난주에 잠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만만한 게 없다. 아무리 쉽다고 해도 내가 모르면 어려운 것이다. 그 얘기죠. 쉽고 어렵고는 내가 안 다음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게 쉬웠구나 또는 어려웠구나 하는 것이죠. 공부할 때는 무조건 다 어려운 겁니다. 그 어려운 과정을 헤쳐서 1년 뒤에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결과를 가지고 그 좋은 결과가 고득점이 아닙니다.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그 점수를 획득해서 그 자격증을 따는 것이 목표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1년 동안 모든 과목들이 만만치 않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정리하다 보면은 저를 비롯한 다른 모든 과목들이 여기 온 이유가 그냥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의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온 겁니다. 여러분들은 열심히 하셔가지고 꼭 1년 뒤에 좋은 결과로 여러분들은 답해 주시면은 가장 반가운 것은 학원이 아니에요. 합격하면 강의한 저희가 가장 첫 번째로 아주 보람도 되고 기분 좋고 두 번째로 이제 학원이고 세 번째는 여러분의 신랑입니다. 아시겠죠? 식구들. 왜? 내가 먼저 아니까. 그래서 그래야 그때 가서 기쁨도 또 즐기고 재미도 즐기고 또 제2 어떤 나름대로 삶을 또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배려하면서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하기 전에 지난주에 했던 거 약간 복습하고 한번 하겠습니다. 자, 모든 것들을 다 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국토법은 총 몇 문제가 나온다 그랬죠? 몇 문제? 12문제죠. 예. 금방 까먹죠? 다행인 것은 시험이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국토법이 계획이 먼저고 그 계획에 따라서 개발 이용하자. 그래서 그 법률 제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어디서나 무엇이든지 항상 계획이 먼저이다.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에 아니구나 어릴 때구나 초등학교 때 뭐 국민학교 때죠. 나이 드신 분들은 꼭 방학 되면은 숙제 내죠. 그죠? 한 달 동안에 뭐 할 것인가 계획을 짜와. 그러면은 A4 용지만한 곳에 동그랗게 딱 그래가지고 그죠? 7시에 기상, 7시부터 8시까지 운동, 8시부터 9시까지 아침 식사, 9시부터 12시까지 공부,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 1시부터 3시까지 공부. 지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죠? 무슨 말 하는 거냐? 그런 계획을 짜는 이유가 계획대로 내가 실천하기 위해서 한다. 실천하고 안 하고는 아주 문제지만. 그래 하물며 광명시에서 광명시를 위해 시민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경기도민을 위해서 어떠한 편의점을 위해서 사업하는데 계획 없이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광명시가 행정청이고 경기도청이 행정청이다. 그러니까 국가와 지자체가 행정청이다. 그러니까 끝자 전부 다 청자로 끝난다. 시청, 도청. 그렇죠? 예. 구청. 근데 중앙정부는 청자를 안 건다고 청자 시작하죠. 그죠? 청와대. 그죠? 어쨌든 청자 들어가. 그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국가와 지자체인데 우리는 광명에 사는 거니까 바로 광명시와 경기도를
또 나아가서는 국가를 보면 된다. 그러면 행정청에서 수립하는 계획이 뭐라고요? 행정계획이다. 행정계획이다. 그 행정계획은 당연히 행정청에서 수립한다. 행정청에서 만든다. 그 행정청에서 만드는 그 행정계획은 우리 국민과 시민과 도민과 관련이 있는 계획도 있겠지만 우리는 관련이 없지만 저들끼리 공무원끼리만 관련이 있고 우리랑 관련이 없는 것도 있다. 자, 그러면 모든 계획은 행정청은 무조건 다 관련이 있다. 하지만 국민하고 관련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것이 구속적 계획과 구속적 행정계획인데 줄인 겁니다. 구속적 계획과 비구속적 계획으로 구분되는데 행정청으로 구분할 수는 없다 그랬죠. 왜? 둘 다 오오. 하지만 우리 그 행정청에서 수립하는 입안하는 그 만드는 그 계획이 우리 국민과 관련이 있으면은 구속적 계획 연관성이 있다 그 말이죠. 우리 국민과 관련이 없으면은 비구속적 계획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광명시장이 광명시를 위해서 도로 설치한다. 그러면은 계획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지형도면, 쉽게 말하면은 지도 그립니다. 이게 일정 부분 계획이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앞으로 도로 설치하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 토지를 어떻게 되죠? 수용해야 돼, 수용. 그러면 그 토지 누구 겁니까? 시민 겁니까? 국민 거잖아요. 평당 얼마야? 평당 300이야. 미쳤어? 평당 500조. 서 싸우는 겁니다. 살 사람은 적게 주려고 그럴 것이고, 팔 사람은 더 받고 싶을 것입니다. 요게 이제 조정하는 과정이 이제 손실 보상 절차를 해가지고 또 앞으로 배울 겁니다. 시험에 잘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배우긴 배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항상 결정이 나도 그 토지를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항상 모자라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모자라요. 사는 사람들은 항상 많이 준다고 얘기합니다. 꼭 그래. 심리적인 욕구 그러죠. 왜? 나는 내 땅을 팔기 싫은데 네가 산다고 하니까 돈 더 내놔. 이게 솔직한 표현이거든요. 여러분들 나중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저는 실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공법은 실무거든요. 얘기했잖아요. 실무가 100이라면요. 공법은 95%입니다. 이게 장담합니다. 왜? 실무 가서 공법만 알면 돼요. 세법 안다 모른다면 또 안 되니까 세법을 내가 잘 모르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세무사 소개시켜주는 것이 제일 잘하는 겁니다. 본인이 알아가지고 백날 설명해봤자 잘하면 그게 본전이고 못하면 요것도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공법은 내가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의뢰인이 와가지고 근처에 괜찮은 땅이 없냐? 아, 왜? 여기다 내가 원룸을 지으려고 한다. 이 땅이 좋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그 땅을 팔 마음이 없어요. 평당 300이야. 가령. 평당 300 줄 테니까 팔어. 여러분 같으면 팔겠습니까? 안 팔죠. 그죠? 팔 마음 없어. 한 400 줄게.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볼게. 그죠? 그런 식으로 팔기 싫을 때는 당연히 더 불러줘야 팔든지 하겠죠. 그죠? 근데 내가 돈이 급전이 필요해요. 평당 300이야. 300에 팔게. 그러면은 누가 사겠어? 한 200, 한 50에 팔게. 그래야 팔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처해진 상황에 따라 다르고 나아가서는 그 토지의 위치에 따라 다르죠. 똑같은 100평의 대지를 할지라도 그 대지 위치가 어디에 상업지역이 있느냐, 주거지역이 있느냐 다르잖아요. 그죠? 똑같은 평수인데 불구하고 여러분 쓰고 있는 이 볼펜이 만약에 1,000원짜리다. 광명서 1,000원, 서울서 1,000원, 부산 가서 1,000원 해요.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근데 부동산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동산을 중개할 때는요, 이 부동산이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평상시에 만져보지 못했던 돈 세봐. 내 소원이 뭐냐? 돈 세다가 까먹는 거야. 돈 세다가. 쓰다가 얼마지? 다시. 설마 돈 10만 원까지 세다가 까먹으면 그거는 안 되는 것이고, 그거는 여기 잘못되는 것이고,
그 정도로 열심히 하면은 벌 수 있는 것이 부동산입니다. 솔직한 얘기예요. 그래서 주택관리사 자격증 땄다가 다시 공인중개사로 온 사람이 거의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땄다가 취업하는 거잖아요. 취업도 잘 안 됩니다. 아파트 건설 시행사가 자기가 다 인맥을 쌓아놓고 딱 건설 내면 가서 너 해 하기 때문에 진짜 이거 인맥 없으면 취업하기 힘들어요. 하면 뭐 하냐고요. 많이 적어야 180, 200인데 주택관리사, 보딱지 취업해서 5년 지나야 보 떨어져요. 그래봤자 250, 300입니다.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그 돈도 열심히 받아가지고 열심히 생활하면 되긴 되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 있어 보세요. 툭 하면 전화해가지고 이런 10원짜리 20원짜리 야 이 10일이야 하면 전화 와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부한 여러분들은요 앞으로 살면서 이제 아파트 관리소 전화해서 한 번은 내가 말하면 안 되겠다 깨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한마디지만은 그분은요 하루에 수십 마디 듣는 겁니다. 얼마나 진짜 이게 참 정신적으로 이게 어렵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에이 때려쳐 안 해. 공인중개사 할래. 왜? 이건 내 자영업이니까. 그런 식으로 오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하시겠죠. 한계를 좀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행정계획인데 자 우리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 구속적 계획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랑 관련이 있는 계획, 없는 계획보다 우리랑 관련이 있는 계획에 관심이 있겠죠.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많이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련이 있으니까 이 법대로, 이 조례대로, 이 규칙대로, 만든 대로 이렇게 하세요. 광명시민 이렇게 하세요. 이게 바로 행정청에서 내리는 처분이다. 어떤 행정법, 행정의 어떤 그런 용어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행정처분의 성질이 있다. 그렇죠? 그럼 행정처분을 통해서 나는 따랐을 뿐인데 너 때문에 행정청 때문에 손실을 입었다. 그럴 때는 행정청 상대로 손실보상을 요구할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행정쟁송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는 3단계 절차가 있다. 나한테 처분 내려준 사람에게 직접 제기하는 것은 이의신청. 안 해주니까 그 사람 윗사람 찾아가요. 행정심판. 이것도 안 해줘요. 법원 갑니다. 행정소송입니다. 이것이 개인적인 관계라면 민사소송이 되겠죠. 우리는 행정청과의 싸움입니다. 여기서 행정처분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평생 동안 어느 기한 없이 무작정 아무 때나 하는 건 아닙니다. 일정한 기한이 반드시 주어집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앞으로 계속 공부하면 나옵니다. 뭘 하게 되면 그때까지 해라. 안 하면은 실효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효력이 있다. 효력이 있다는 얘기는 그 기간에 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다. 실효도 있다. 그죠? 예. 방금 말한 구속적 계획에는 우리가 배우는 계획 중에 딱 하나 있다. 뭐라고요?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은 계획을 만들 때에 입안에서 다 만들면은 결정받는다서 입안에서 결정받는 절차를 통해서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구체적인 집행 계획이다. 아시겠죠? 계획 수립해서 계획대로 토지 수용해서 보상해주고 보상 끝나면은 바로 그냥 포크레인 들어가서 공사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비구속적 계획은 있지만 당장 지금 수용하는 것도 아니고 설령 그 계획이 어찌 보면은 연관되어 있는 그 지역 주민은 알지만은 다른 지역 주민은 있는지도 모를 때가 많겠죠. 왜? 공청회 하니까 그 지역 주민은 알 겁니다. 하지만 계획만 있을 뿐이고 사랑했을 뿐이고 그러잖아요. 계획만 있을 뿐이고 사업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우리 국민과 관련성이 현재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행정처분 이런 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행정행상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러니까 효력도 안 나오고 실효도 안 나와요. 대표적인 계획이 두 개 있다. 뭐 있었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이 있는데 공통점은 있지만은 다른 점이 있다면은 광역도시계획은 최소 2개 이상 도시에 걸칠 때 도시군기본계획은 1개 도시 안에서만 광명시 안에서만 도시군기본계획
일단은 비구속적 계획이라는 걸 전제하에 광명시와 부천시와 연결된다면은, 광명시와 서울시와 연결된다면은 그때는 광역도시계획이다 그 말이죠.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받는다. 수립 승인. 도시군관리계획은 입안 결정.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은 수립 승인. 수립하는 거나 입안하는 거나 의미는 별 차이 없다. 승인도장 받는 거나 결정도장 받는 거나 의미는 별 차이 없다. 단 계획을, 구속적 계획과 비구속적 계획을 구분시켜주기 위해서 다른 용어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그랬잖아요. 이런 게 많아요. 가령 우리가 건축물을 건축한 다음에 사용하려면은 뭘 받죠? 뭘 받아요? 네 글자. 앞자가 준공검사 받잖아요. 준공검사. 그렇죠? 국토법이나 개발법은 준공검사라 부릅니다. 정비법은 준공인가라 불러요. 건축법은 사용승인으로 부릅니다. 주택법은 사용검사라 불러요. 다 뜻은 같습니다. 법을 구분시켜주기 위해 현재 공목에 있는 이 건축물은, 이 빌딩은 건물을 신축했을 때 사용승인 받습니다. 이게 준공검사랑 같은 뜻입니다. 사용승인, 아하, 건축법 딱 나와줘야 돼요. 이 건축물을 건축한 다음에 사용검사가 받는다. 그는 무식한 겁니다. 그런 용 없습니다. 건너편의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건축물은 건축 그러고요. 아파트는 건축보다 건설. 아파트 건설. 아파트는 건설한 다음에 받는 것은 사용승인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사용검사라 불러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용검사 그러면은 거꾸로 사용검사? 그럼 당연히 주택법 적용받아서 건설되었구나. 그 용어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 공부하다 보면요. 항상 여러분에게 내가 이런 말 합니다. 공부하더라도 9시 뉴스는 봐라. 물론 뭐 MBC하고 SBS에서 8시 뉴스고 KBS는 9시고 그렇지만 저는 MBC도 안 보고 KBS도 안 봅니다. SBS도 안 봐요. 저는 JTBC만 봅니다. 왜? 너무 이뻐. 내가 보기 그래. 그래가지고 내 주변 사람 다 그거 보고 있더라고. 뉴스가 길더라고. 길고. 내가 왜 보냐면은 정보를 내가 많이 알 수 있어요. 다른 메인 뉴스들은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데스크에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방송을 잘한 건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초대석 모셔놓고 대화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알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 보는 것이지, 내 거기에 뭐 연관된 건 요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여러분들은 뉴스 봐야 됩니다. 뉴스 보면요, 시작하자마자 5분 사이에 부동산 얘기 안 나올 데가 없어요. 꼭 나옵니다. 처음 공부 안 할 때는 그냥 무심코 지나갔지만 공부하고 난 다음부터는 관심 있게 그게 들릴 겁니다. 아, 맞아. 저거 우리 배웠던 내용이야. 아, 맞아. 저거 나 이해해. 다 공법 얘기야. 간혹가다 저도 직업병이 있습니다. 뭐 KBS나 MBC에서 처음에 부동산 얘기 나올 때 보통 나오는 곳이 강남 있죠? 대치동에 헬리콥터 띄워가지고 아파트 쫙 비치면서 안에서 기자가 마이크 잡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다가 꼭 저기 있는 아파트는 사용 승인 받은 뒤, 사용 승인? 그걸로 못 참아요. 바로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몇 월 며칠, 몇 시, 9시 3분경 어떤 기자가 어떤 아파트를 보면서 주택법 몇점 몇 층에서 사용 검사인데 사용 승인했다. 지대로 교육받고 해라. 딱 써요, 나는요. 그러면 다음날 오면은 답장이 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요즘은요, 말 잘해야 되거든요. 나도 모르게 생기는 거야. 직업병이 생겨요. 우리가 잘못된 용어 쓰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바로 잡아줘야 돼요. 지금도 잘못된 용어 쓰고 있지만은 그래도 많이 잡아간 게 있습니다. 자, 하나 물어볼게요. 아파트! 나 집이 아파트다. 흔들어 봐요. 데려보세요. 다 아파트네, 뭐. 아파트 거실 바깥쪽 있는 걸 뭐라 불러요? 그게 다 틀단 말이에요. 베란다가 아니에요. 근데 이 시간 이후부터 베란다로 해봐 그냥. 베란다가 아니야 지금.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안 하면 흔들어 봐요. 베란다가 아니라니까.
발코니, 발코니. 따라합시다. 발코니. 우리 배운다니까 건축으로 나와요. 베란다란 말 아예 한마디 안 나와, 안 나와. 왜? 그 틀린 말이니까. 베란다가 아니에요. 뭐 베라기는. 발코니. 따라해요. 발코니. 발코니. 아시겠죠? 무슨 말이냐? 어차피 다 공부하는 겁니다. 발코니라는 말은 바닥 면적에 포함되지 않을 때 쓰는 용어예요. 여러분들 발코니 면적은 그 바닥 면적에 포함되지 않아요. 포함될 때 쓰는 용어가 베란다예요. 아시겠죠? 아파트는 그 발코니 면적은 바닥 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 불러야 돼요? 발코니, 발코니.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일이 있다, 거실이 있다. 거실이에요, 그죠? 거실. 이게 이제 가장 긴 외벽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최대 1.5m 이하까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발코니가 아무리 넣어도 아파트 가보면 다 고만고만해요. 요거보다 작으면 작았지 클 수 없습니다. 요까지만 이게 거실 바닥 면적에 포함된다면은 얘는 바닥 면적에 산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됐다. 그러면 0.5 부분 면적은 포함되기 때문에 거실 면적이 더 작아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포함되지 않아요. 이때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발코니. 발코니. 이래볼래요, 발코니. 어차피 다 별거니까요. 그 베란다는 뭐냐? 여러분들이 왜 그 단독주택 있죠? 만약 여기 이제 2층짜리 건물이 있다. 가장 이렇게 있어요. 예. 건물이 있다. 이렇게. 잘 그러죠, 그죠? 이게 만약에 1층의 바닥 면적이 예를 들어 100이다. 그럼 2층도 100이에요. 그럼 요 면적, 요거 면적도 바닥 면적에 포함된다, 안 된다? 된다는 얘기잖아, 그죠? 얘가 베란다예요. 베란다. 그러니까 단독주택은 다 포함시켜버립니다. 그게 베란다예요, 베란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주택 문화는 단독주택 문화가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우리 선조들, 조상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베란다라고 입에서 불러왔기 때문에 우리도 그 말 받아가지고 쓰고 있는 것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내 입에서도 베란다. 나도 집에 가면 나도 베란다 그래요. 왜? 여보, 올라봐. 여기 발코니야. 막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그냥 평상도로 하시지 그러더라고. 그 집에 가서는 그냥 나도 베란다로 해. 왜? 나는 알고 있는 거니까. 발코니 그러면은 인정을 안 해. 왜? 인정 안 하면 내가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집의 가장은 내가 아니거든. 아시겠죠? 까먹지 마세요. 이게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 아니라 이제 우리가 좀 그렇죠. 상식 알아두자. 여러분들이 이 시간부터는 발코니인데 집에 가봐 또 베란다고 할 거란 말이야. 안단 말이에요. 이제 알아도 이제 뭐라고요? 발코니라고는 알고는 있자. 그래서 아파트 분양할 때 발코니 확장이라 그러지 베란다 확장을 안 그런다 그 얘기예요. 용어가 뭐기 때문에? 발코니이기 때문에. 많이 배울 겁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제곱미터. 요번에 이제 여기 인문 과정이잖아요. 어차피 기본적인 세부적 내용은 이제 여러분부터 할 거니까. 아니, 공부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거 다 배울 겁니다. 평의 개념, 평수의 개념, 그다음 평방미터의 개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등기부등본 띄보면은 전부 다 제곱미터 나옵니다. 평방미터 나오죠. 그죠? 근데 대화할 때는 상대방 의뢰인에게 설명할 때는 평으로 설명해야 되거든요. 그래 이해가 빨라요. 그럼 평으로 고치는 방법. 얘기 나온 게 합시다. 어차피 뭐 다 그거니까. 제곱미터에서 제곱미터 여기다 곱하기 0.302 하면은 이게 뭐예요? 이게 평이에요. 평. 만약에 띄우니까 500제곱미터다. 그러면 약간 좀 3분의 1이지, 그죠? 0.302호를 곱하면 그게 평입니다. 평. 이게. 거꾸로. 그럼 평을 거꾸로 제곱미터로 간다? 3. 여러분 알잖아요. 3.3. 들어봤죠? 그죠? 근데 3.3이 아니에요. 3.3058 해줘야 돼요. 여기까지. 막 몇만 평이다. 그러면 이게요.
면적이 5초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3.3이지만 3.3058 여기까지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뭐예요? 이것이 저겁니다. 내가 이게 안 해도 여러분 중개사법 시간에 다 배울 겁니다. 배우지만 써먹는 것은 공법에 써먹는 겁니다. 실무니까. 중개사무소 앉아있다 항상 등본 띄고 설명할 때는 무조건 이걸 쳐야 되거든요. 특히 요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공법은 실무다. 실무다. 자연적으로 전자계산기 가지고 두드리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알게 됩니다. 나온 김에 얘기합니다. 뭐 누가 할지라도 알고 있으면 좋은 거니까 아시겠죠? 예. 하여튼 이 행정계획 하다가 쭉 했는데 그러므로 비구속적 계획은 우리 국민과 나랑 관련이 없기 때문에 행정처분도 없고 효력도 없고 실효도 없고 행정쟁성도 없다. 방금 말한 요 세 개의 계획은 그러니까 계획 중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을 뺀 나머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그러니까 구체적이 아닌 뭐 개략적인 포괄적인 거시적인 여러한 계획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배우는 내용 중에 첫 번째로 배우는 계획이 뭐냐? 광역도시계획이고 이게 바로 위계 질서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이 메뉴에 있고 그 밑에 도시군기본계획 맨 마지막에 도시군관리계획이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군자 빼고 얘기하고 군에서는 도시자 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죠? 예. 그러면 광명시에서는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자, 군에서는 경기도도 군 많잖아요. 가평군도 있고 또 뭐 있죠? 포천군도 있잖아요. 포천시입니까? 포천시예요? 시 됐어요 벌써요? 군이 뭐겠죠? 양평군도 있잖아요. 그 양평군에서는 도시 빼고 군 기본계획, 군 관리계획. 실무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공무원들이. 하지만 우리는 배우는 입장이고 법률 배우는 거니까 오리지널을 다 배우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세 개의 계획은 뭐가 있다고요? 위계 질서가 있다. 상위, 다 같이 시작. 상위 계획은 하위 계획의 지침이 되고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상위 계획과 하위 계획가 서로 다르면 상위 계획이 우선한다. 이 중에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싸잡아서 우리는 도시군 계획이라고 부르고 이 도시군 기본계획인 두 계획에 한해서만 5년마다 타당성증 재검토가 있지만 광역도시계획은 법률상 재검토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이 종합계획이다. 아시겠죠? 예, 이런 기본 틀들 있다. 그러면 오늘은 자 이제 이어서 광역도시계획은 반드시 2개 이상 도시 걸쳐 있다. 항상 저는요 예로 설명할 때는 도로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시험 할 때까지 그래야 안 까먹어요. 54개의 기반 시설이 있는데 그 첫 번째 1번이 뭐냐? 도로예요. 도로. 그 안에는 굉장히 많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아예 도로 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이해가 빨라요. 그러면 광역은 말은 쉽게 광명과 부천이지만은 부천 지나서 인천까지 갈 수 있는 것이고, 그죠? 밑으로 안산 지나가지고 부산까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한 개 도시 안에서야 범위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하지만 연결될 때는 그 연결하다 보면은 도시 외지역 지나다 보면은 개발하지 말아야 될 땅까지 개발된다면은 그것 때문에 국가적으로, 지역적보다 국가적으로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그 사람보다 한 끗발 높은 사람이 여기 안에서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라고 그 범위, 바운다리, 취소, 범위를 지정해 줍니다. 여기 안에서만 해야 돼! 여기 밖에서 안 돼! 왜 안 돼? 여기는 개발하면 안 돼! 보존해야 돼.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돼요. 그때 범위를 뭐라 부른다? 광역계획권. 광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역. 아시겠죠? 따라합니다. 광역계획권. 광역계획권. 그러니까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주지 아니하면 광역도시계획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길게 하지 말고, 자, 여기가 만약에, 여기가 광명이다. 광명이다. 여기, 뭐, 이만큼이 여기가 서울이다. 서울로 옆으로 갔나? 다시. 여기가 광명. 서울. 부천. 이렇게 그냥 달라도. 물론 이제 같은 도 안에는 여기는 하필 시시지만은 군도 있어요. 그죠? 군. 아까 말한 양평군 있잖아요. 경기도 안에. 그러면 자, 광명시와 부천시, 광명시 안에서만 이렇게 수립하는데 일단은 비구속적 계획이라는 걸 전제하에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는 뭐라고요? 도시군 기본계획. 근데 난 이렇게 도로를 이렇게 한번 연결해 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먼저 이렇게 하고 싶으면 도로를 먼저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광역계획권을 먼저 지정해 준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윗사람이 보니까 광역계획권은 이렇게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하면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일단 빨간 게 먼저입니다. 지정해 주면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수립하는 것이 뭐라고요? 광역도시계획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분명히 광역도시계획은 계획을 수립하죠. 수립 다 한 다음에 뭘 받죠? 승인 받죠. 그러면 승인권자가 누구일까요? 내가 알면요 왔겠냐? 그거요? 바로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 같은 인물입니다. 같은 인물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가령 한 초등학생이다. 학교 갔다 왔으면 아빠 선생님이 숙제해오래. 뭔데? 우리 조상들에 대해서 조사해오래. 가만히 보여. 우리가 37대거든 제가. 나도 잘 몰라요. 나 족보 있어요. 있지만 다 한문으로 읽을 수 있어야지. 못 읽어. 그러면은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우리 자식 아들 딸이 숙제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의 범위를 설정해 줘야 됩니다. 야, 아빠 잘 모르고 많이 하지 말고 할아버지까지 3대까지만 해라. 그럼 될 것이다. 라고 해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책을 사보든 인터넷 보든 간에 뭐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다음에 그러지 말고 할아버지까지 해봐. 그만 해도 양이 많을 거야. 이렇게 해준다면은 아버지가 뭐 한 겁니까? 범위를 정해준 거잖아요. 정해진 범위 안에서 이제 벗어나지 않고 그 범위 안에서 그 자녀는 공부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나름대로 공부해가지고 요약 정리해가지고 다 만들었습니다. 그 만드는 걸 바로 학교에 가져갈까요? 아니면 아빠한테 한번 검사 받을까요? 그렇죠. 그 범위를 지정해준 아빠한테 아빠가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시키는 대로 한 그 내용에 맞는지 아빠 좀 봐주세요. 아빠가 보고 괜찮네? 뭔가 부족해? 그럼 다시 한번 보완. 그러면 나와요. 또 보완. 아시겠죠? 그러니까 범위를 지정해 준 사람하고 나중에 검사받는 사람이 똑같은 인물입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정권자를 내가 먼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수리권자는 당연히 나오거든요. 그러면 수리권자만 알면 이 사람보다 한 끗발 높은 사람이 지정권자이고 그 지정권자 찾아가서 뭘 받는다? 승인을 받는다. 그래서 가능한 한 외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해. 자, 읽어보세요. 광명시 안에서는요, 그냥 광명시장이 짱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 무조건 광명시장입니다. 특별시 안에서는 특별시장이고, 광역시 안에서는 광역시장이고, 그죠? 특시 안에서는 특시, 특도, 시장, 분수, 끝. 그러니까 도지사는 한개 도시가 아니잖아요. 구는 한개 도시가 아니잖아요. 그 구보다 더 넓은 특광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개 도시 안 그러면은 특광, 특시, 특도, 시장, 분수를 말하는 겁니다. 한개 도시. 아시겠죠? 다 같이 시작. 특광, 특시, 특도, 시장, 분수. 특이 뭐죠?
특별시. 광역시. 특시, 특별자치시. 특도, 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시장, 군수. 이 중에서 광명시는 맨 끝에 시장. 여기 포함되는 거죠. 시안에. 근데 부천시와 강릉 연결됩니다. 그럼 자, 광역계획권 지정은 일단 보류. 그러면 보세요. 광명시 안에서는 광명시장이 수립한다 그랬죠? 같이 있으면은요, 잘 보세요. 상식적으로. 딱 나눠가지고, 요 부분만큼은 광명시장이 수립하고, 요 부분만큼 부천시장이 해. 그런다면은, 어쨌든 연결되는 도로가 똑바로 나오겠냐고요. 우리는 땅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는 2차선만 할게. 우리는 8차선 할게. 도로가 가다가 뻥 이상하잖아. 4차선이면 똑같이 4차선. 그렇죠? 8차선이면 똑같이 해야 돼. 그러면 따로따로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얼굴 맞대놓고 한다고요? 같이 하자, 같이. 광명시장과 부천시장이 여기 앉아가지고 우리 몇 차선을 할까? 서로 간에 재정도 좀 확인해 가면서, 야, 4차선 하자. 그럼, 그렇게 하자. 끝. 됐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각각 단독입니까? 공동입니까? 공동. 그렇죠? 공동의 얘기는 경기도 안에는 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군도 있기 때문에 나아가서 뭡니까? 시장하고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그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면 자, 이렇게 같은 도 안에 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시장, 시군에 걸쳐 있다. 시군에 걸쳐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같은 도 안에 있다. 둘 다 맞는 말이죠? 근데 법률에서는 시군에 걸쳐 있다는 말을 안 쓰고 같은 도에 있다라고 법률에 들어있는 겁니다. 같은 도에 있을 때는 시장 군수가, 군 없지만은 양평군 옆에 있는 시하고 연결되는 시군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 안에는 시, 군 다 있는 거니까 넓게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그러면 광역계획권은 시장 군수보다 한 끗발 높은 누가? 도지사가 지정해 준다. 나왔죠, 그죠? 그러면 정리하면은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면 누구 찾아가서 승인받는다? 도지사. 끝. 이거를 이해를 안 하고 외우려고 하는 게 안 되는 겁니다. 자, 이거 됐습니다. 이제 두 번째. 요거는요, 같은 도에 있을 때고요. 만약에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그러면 서울시는 경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광명시장과 서울시장하고 레벨이 맞아, 안 맞아? 안 맞아요. 서울시장은 광역자치고 얘는 뭡니까? 기초자치예요. 뭐 다시 말하면은 뭐 지역번호 0이 똑같이 쓴다고 레벨이 같은 거 아니에요. 아시겠지, 그죠? 그러면 레벨을 맞추려면은요, 서울시장은 레벨을 낮출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장의 레벨에 맞춰야지요. 광역 자체에 맞춰야지요. 그러면 이럴 때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시도에 걸친다 그래요. 왜? 시도가 특광, 특시, 특도, 도니까 도. 그러니까 여기 있는 특별시하고 뭐가 있습니까? 도 있잖아. 그러면 특별시하고 누구랑? 그렇죠. 특별시장하고, 그렇죠. 경기도지사랑 수립해요. 왜냐면 광명시장 레벨에 못 맞춰. 왜? 서울시장이 한 개도 짱이니까. 그러면 결국 뭡니까? 서울시장의 레벨에 맞춥니다. 그러면 서울시장과 레벨은 같은 광역자치죠, 그죠? 그럼 광명시장은 비록 광명이 연결되더라도 광명시장 못 나갑니다. 누구 나가줘야 돼요? 도지사, 남경필 도지사가 나가서 서울시장과 해야 됩니다. 물론 당이 달라가지고 협의가 될런가 모르겠지만 이론적으로 정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는 그래요. 같은 당이 아니면은 죽었다 깨어나서 안 되더라고요. 내가 알아보는 거는. 우리 이론만 배우면 돼요. 그러면은 조금 전에 요거는 같은 도에 있을 때이면 얘는 뭡니까? 얘는 뭐예요? 시도에 걸칠 때. 아시겠죠? 시도에 걸칠 때.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했던 거 행정정책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제 아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잡아요. 좀 쉬울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시, 도, 그래 뭐죠? 특, 꽝, 특시, 특도하고 도 요거잖아요. 밑에 시, 군, 군은 얘는 뭐죠? 여기 구, 또 구, 군, 없고, 시, 군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군은 한 개 도시가 아니니까 뺄지언정 아까 전에 말한 여기 시하고 같은 시시이든 시군이든 요건 도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군에 걸친다는 표현을 같은 도에 있다. 그러면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하고 도지사가 지정해주고 지정권자인 도의사 찾아가서 승인받는다. 근데 얘는 뭡니까? 광명시장과 서울시장은 레벨이 다르므로 서울시장 맞추면은 서울시장과 경기도이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 나오잖아. 여기 서울시장하고 얘하고잖아. 그죠? 얘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어디 있습니까? 시도에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얘는 시도에 걸칠 때. 얘는 구 빼고 시군에 걸칠 때를 어떻게 한다고요? 같은 도에 있을 때. 왜? 여기 구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죠. 얘는 바로 얘가 연관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시도에 걸칠 때. 표현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시도에 걸칠 때에는 일단 누가 수립하죠? 일단 누군지 모르지만 얘랑 똑같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해 주면 똑같이 그죠? 그 안에 들어가서 수립하는 것이 뭐라고요? 광역도시계획이다. 일단은 좋아요. 광역계획은 지정 보류. 네, 수립권자가 누군지 알면 되는 거니까. 그럼 광역도시계획 수립 누가 할까요? 서울시장하고 도의사가 공동으로. 같이 맞아요. 이제 법률 용어로 공동으로.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를 좀 넓은 의미 말하면은 시도 공동으로. 시도지사가 공동을 한다 그 얘기예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한다? 그러면 광역계획권은 이 사람보다 한 끝발 높은 사람 누굽니까? 누가 지정합니까? 그냥 가르쳐 준 대로 해요. 누가 해요? 국장. 왜? 여기 윗사람 누가요? 요 위에가 바로 누굽니까?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위계 질서가 중요한 겁니다. 요 자체가 시험 안 나오지만 요걸 모르면은 이해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도에 걸칠 때는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하지만 얘보다 한꺼번에 높은 국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주면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주면 지정된 그 안에 들어가서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하고 수립하면은 누구 찾아가서 승인받는다? 국장 찾아가서 승인받는다. 다 했어 이제. 요번에 요것만 하면 돼요. 절차는 천천히 해야 됩니다. 왜? 절차 중에서 요것만 알면은 절차가 100이 나면 요거는 한 80% 한 겁니다. 수립권자가 누구고 수립권자 알아야 뭐 수립권자가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수립하고 다시 기초조사 하고 공청회의를 이런 것들은요 절차 파트이기 때문에 자연스레 알게 됩니다. 단 누굽니까? 좀 지엽적이지만 일단은 수립권자가 누구고 승인권자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가장 먼저 중요하다. 하지만 막상 들어보니까 조금만 이해하면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다. 그건 반대로 말하면 나왔네요.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가 딱 두 사람밖에 없다. 그죠? 누구죠? 이왕이면 위계 질서대로 국장 또는 시 되면 안 되잖아요. 누굽니까? 도지사. 그죠? 시험에는. 그러니까 특광은 들어가 안 들어가요? 지정권자에. 국장 아니면 누굽니까? 도지사. 특광 안 들어가죠. 그죠? 그런 것들을 지문에 집어넣어서 틀리게 합니다. 특별시장은, 광역시장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경우 그 뒤에 내용 볼 거 없어 그냥 틀리는 거야. 왜? 광역시장은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내용이 그럴듯해도 아닌 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말로 하는 거 한번 써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먼저 광역 도시계획 보니까 광역 도시계획은 여기서 써놓을게요. 자 선지정 뭐라고요? 광역 뭐라고요? 광역 계획권. 광역 계획권을 먼저 지정한 다음 지정된 광역 계획권 안에 들어가서 수립하는 것이 광역 도시 계획이다. 그러니까 선 지정 후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1번이에요. 이때 광역 계획권은 누가 지정한다고요? 나왔잖아요. 국장하고 도지사. 그리고 뭐 지정할 때 의견 신청하는 것들은 안 해도 돼요. 때 되면 하게 되고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큰 틀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공법 아시겠죠? 큰 틀을 잡고 난 다음에 조금씩 좁혀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세부자 하면 뭐 하냐고. 이 내용이 이 집에 있는지 저 집에 있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먼저 큰 틀 잡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책을 또 너무 안 보면 또 재미없잖아요. 용어 정의는 자 넘어가서요. 안 합니다. 용어 정의. 왜 안 하느냐? 각 진도 나갈 때 그 타이틀마다 용어 정의 내가 다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법 다 끝나면은요 이미 벌써 알고 있어요. 용어 정의는. 그러니까 굳이 시간 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보시냐면 16페이지 펴보세요. 16페이지 보시면 자 제1절 광역도시계획 나오죠. 1번 밑에 보세요. 광역계획권의 지정 1번 지정권자 줄 거세요. 누구라고요? 국장 또는 도지사 나오잖아요. 여기에 아까 얘기했듯이 뭐 특별시장이 되었던 광역시장이든 이런 용어가 들어가면은 옳은 지문이 아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국장 또는 도지사는 둘 이상의 특광, 특시, 특도, 시, 군, 공간 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존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인접한 둘 이상의 특광, 특시, 특도, 시, 군,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가 있는데 1번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광, 특시, 도, 특도 한마디로 뭡니까? 시도. 저를 봐요. 시도가 뭐라고요? 아까 배웠잖아요. 저를 봐요. 특광, 특시, 특도, 도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는 한번 뭐라 한다고요? 시도 요거잖아요. 우리 배운 대로. 시도. 시도로 한다. 그러니까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다. 누가? 이때는 국장이 지정하고 2번 광역계획권이 도에 있다. 도. 시군에 걸쳐 있다를 어떻게 한다고 얘는? 도에 있다. 도에 있다 그러면 뭐라고요? 그때는 뭡니까? 도지사가 지정한다. 수립권자가 시장 군수지만 이거는 광역계획권이니까 아시겠죠? 같은 도에 있으면은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오른쪽 17페이지 자 보세요. 2번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나오죠. 그죠? 1번 의의 광역계획권의 그 광역계획권 사정없이 동그라미 하세요. 사정없이. 그렇다고 찌개지는 말고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이것이 용어정이 있어요. 있지만 용어정의 파트 할 때 하나하나 하는 것보다도 진도 나가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여기서요. 이게 무슨 말이냐. 광역도시계획은 풀이하면 광역계획권을 지정해 줘야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장기발전 방향 계획을 수립할 것이 아니냐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광역계획권을 싹 떼버리고 다른 용어를 집어넣어서 설정합니다. 그런데 맞는 것처럼 보여요. 잘 보세요. 지문에 광역도시계획이란 특광, 특시, 특도, 시, 군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어때요? 맞는 것처럼 보이죠?
어쨌든 틀렸잖아요. 법률은요, 법률 조문대로 하지 않으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틀렸죠? 뭐가 들어가줘야 돼요? 광역계획권. 왠지 압니까? 광역계획권이 지정되지 않은 것도 있다 그랬죠, 그죠? 무작정 특광 해버리면은 광역계획권이 지정됐는가 안 됐는가 모르잖아요. 아무리 두 개가 걸쳐 있어도 여기 걸쳐 있어도 국장이 그거 하려고? 아니 그건 개발하면 안 돼. 아예 하지 마. 한다면은 광역계획은 아예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죽었다 깨어나도 광역도시계획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광 다 시도에 다 걸친다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광역계획권 단어가 빠지면은 틀리다 그 말이죠. 틀리다. 그 내용은 뭐 천천히 하시고요. 자, 3번. 법적 성격.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제 했던 내용인데 광역도시계획은 일반 사인은 개인은 국민은 그 뜻입니다. 구속하지 못하고 행정청 내부만을 구속하는 뭐라고요? 비구속적 계획으로서 행정심판, 행정소송 대상이 되지 못한다. 맞죠? 그죠? 예. 이미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하는 겁니다. 자, 수립권자. 요거는 뭐냐?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님. 요거는 뭐냐면은요, 이렇게 구분시켜주지 않고 그냥 통틀어 가지고 싸잡아서 그냥 위계 질서대로 쓴다면 원칙과 예외가 있는데 원칙, 예외 구분하지 말고 그냥 통틀어 가지고 쓴다면은 누구라고요?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다 그 말이에요. 넘겨보세요. 이것이 보시면 원칙과 예외로 구분하니까 이렇게 사람 많아요. 또 이거 모르면 시험장 못 가지만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 합시다. 자, 그러면 이것도 양이 많은 것 같지만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보면은 우리가 할만해요. 그러면 보세요. 첫 번째. 말로 할게요. 만약에 이렇게 큰 것부터 먼저 합시다. 시도에 걸쳐 있을 때에는 요거는 광역계획권은 이미 어디 있어요? 이미 지정된 것이고요. 그죠? 됐죠? 그죠? 지정된 곳 안에 들어가서 수립하는 것이 광역도시계획이다.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은 현재 광역계획권이 현재 지정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에 여기 먼저 수립권자, 권자와 승인권자. 이제 볼게요. 자, 수립권자. 시간이 지금 설명이 되면은 10분 걸리니까 안 그래도 좀 쉬었다 합시다. 안 그래도. 여러분들 지루하면 안 되는 거니까 좀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예.